네, 안녕하세요. 더블A 국어입니다. 저번 문법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비문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의를 할 거냐면 특정한 문단에서 우리는 그 문단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가, 즉 글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영상만 올릴 거기 때문에 전체 지문이 필요하신 학생은 직접 문제를 다운받아서 푸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는데요. 비문학을 좀 어려워하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지문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비문학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려운 이유는 그거를 읽는 방식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나 학교도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3 끝나갈 때까지도 수학이나 영어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데 국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딱히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테마별로 하나하나씩 제가 올릴 건데, 그런 것들을 다른 지문에서도 꾸준히 연습하시면서 내면화시키면 비문학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 테마 1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1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제목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제 영상의 제목을 못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수능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필요하신 분은 직접 다운을 받아서 전체를 다 풀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요 2문단, 일단 여러분들 문단의 번호를 한번 매겨볼게요. 자, 이렇게 1문단, 2문단. 자, 이렇게 있을 때 오늘은 요 2문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 1분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영상을 이렇게 스탑하시고 이 2문단에서는 도대체 우리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까를 직접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아마 더 좋은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 포인트가 딱 정확히 드러나 있어요. 사실 뭐 손들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찾은 거랑 제가 찾은 것을 한번 비교해보면 그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가르쳐 드릴 글읽기 포인트는 바로 요 반면인데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반면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뭐뭐한데 반면 뭐뭐하다. 사실 뭐 실생활에서 반면을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지만 반면이란 비슷한 단어를 많이 쓰죠, 그렇죠? 반면이란 비슷한 단어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혹은 하지만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서는 이제 역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하지만 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앞의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말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반면 뒤에 이 내용은 말하는 사람이건 글 쓰는 사람이건 이 부분에 내가 포인트를 두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쓰는 그런 접속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반면이 나왔다면 여기는 세모를 치고 항상 별표를 두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보면 아실 건데 대부분 반면, 그러나, 하지만 이후에 있는 문장은 항상 문제와 직결이 되고 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지만, 반면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면 항상 세모를 치고 별표를 치는 그런 습관을 들인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문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면을 세모해봤는데 실제로 한번 밑줄을 쳐봐야 되겠죠, 그쵸? 자, 치기 전에 이 앞에 문장을 살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한과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반면 전후로는 두 번, 세 번 읽으셔도 돼요. 이걸 두 번, 세 번 읽게 되면은 시간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그쵸? 포인트고 사실은 잘 안 읽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두세 번 안 읽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다시 와서 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와서 읽는 것이 더 시간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 반면 전후에 있는 개념들은 두 번, 세 번 읽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두 번, 세 번 읽는다고 해서 뭐 1분을 버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겨우 몇 초 버리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랑 읽어볼게요.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기한이라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혹시 둘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한은 확실히 발생하는 거고요. 그쵸? 조건은 일어날 수도 있는 거. 그러면은 뭐 퍼센트로 따지면은 100%와 그 다음에 100%가 아닌 거,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기한과 조건의 차이다.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게 실제 수능 문제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면으로 인쇄해서 좀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나옵니다. 그쵸?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방금 반면 전후를 잘 읽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소를 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그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 할 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2강 혹은 3강에서 제가 한번 설명하게 될 건데, 모든 말은 이 더블 A의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인사드릴 때 더블 A 국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게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사실 오늘 테마는 아니지만 그 2017년 6월에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통화량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문에서는 이자에 대한 지문이 나오는데 문제는 금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자와 금리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그쵸? 보세요. 이자를 A라고 하고요. 금리를 A라고 할 때, 자, 여러분,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말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초등학교식 사고 방식이죠. 그쵸? 대문자 A와 소문자 A는 그냥 이제 쓰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읽는 방식도 A 이렇게 읽고요. 그쵸? 그 이자와 금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자와 금리는 우리가 다르게 적고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분명히 같은 생각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왜 어려워했냐면 금리라고 나오니까 본문에는 금리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라는 거지? 이런 마인드로 학생들이 풀었던 거예요.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 매우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 더블 A 관계에 대해서는 2강 혹은 3강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어쨌든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은 이자와 금리는 분명히 다른 표현이지만 생각은 어떻다? 똑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블 A로 설정을 했고 제 컨셉을 더블 A로 할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진짜 어려운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바꿔놔요. 그러니까 이자를 만약에 보기에다가 이자로 해놓으면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자를 금리로 바꿔놓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하는 친구가 글을 잘 읽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쵸? 내가 이기면 내겠다 이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를 보세요. 내가 이기면 내겠다. 이런 발상은
여러분 이 기한에 가깝습니까? 조건에 가깝습니까? 그쵸? 그거는 조건에 가깝죠. 그쵸? 이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질 수도 있다는 거고.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이거는 이제 100%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00%가 아닌 것은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한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1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25번 문제, 2016 수능 25번 문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1차적으로는 요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문단을 읽을 때 이 부분은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은 왜 반면을 주의해서 읽어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은 항상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반면 뒷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2번, 3번 읽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요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설명을 위해서 설명한 거고 오늘의 포인트는 요거다. 즉 반면과 똑같은 말 또 뭐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두고 글을 읽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비문학을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비문학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